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한나입니다. 오늘은 사고로 앞니가 부러졌던 20대 여성 환자분의 치료 후 경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2025년 1월 아침에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져서 내원하셨습니다. 앞니는 얼굴의 인상과 바로 연결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단순히 붙이면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회복할 것인가, 앞으로 치아 신경이 괜찮을 것인가, 그리고 남아있는 건강한 치아를 얼마나 보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환자분의 앞니라면 치료를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은 오늘 아침에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심하다기보다는 시린 증상도 있었고 검사상 당장 신경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니는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기 좋게 회복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앞니가 부러졌다고 해서 무조건 치아를 많이 깎고 크라운을 씌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치아에 남아있는 양, 파절 위치, 신경 증상, 교합 상태, 환자분의 나이와 심미 요구를 함께 보고 가장 보존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아 전체를 깎는 방식이 아니라 부러진 부분의 거친 면만 살짝 정리하고 그 부위에 맞는 세라믹 조각을 접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치아를 많이 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앞니가 부러지면 라미네이트를 하거나 크라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은 경우에 따라 치아 삭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크라운은 치아를 360도 둘러서 씌우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강한 치아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부러진 부분만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치아 구조는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면의 날카롭고 거친 부분만 아주 살짝 뭉글게 다듬고 그 부분에 맞춰 세라믹 조각을 제작해 접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치아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라 깨져나간 부분만 정밀하게 다시 만들어 붙인 치료입니다. 저는 이런 치료를 할 때 얼마나 많이 덮을 것인가 보다 얼마나 적게 건드리고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앞니가 살짝 깨졌을 때는 레진으로 간단히 떼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진은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니 절단 부위처럼 눈에 잘 보이고 빛이 통과하고 음식물이나 입술 움직임에 계속 노출되는 부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하거나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경계가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세라믹은 표면이 매끄럽고 색 안정성이 좋고 빛을 받았을 때 자연치와 비슷한 투명감을 표현하기에 유리합니다. 물론 세라믹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치아를 많이 깎아서 붙이는 세라믹은 보존적인 치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케이스의 핵심은 세라믹이라는 재료 자체보다 치아를 거의 깎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만 세라믹을 접착했다는 점입니다. 즉 재료의 장점과 치아 보존의 장점을 함께 살린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치료한 앞니가 주변 치아와 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니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그 치아 하나만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옆 치아와 색이 맞아야 하고 절단면의 투명감이 맞아야 하고 치아의 길이와 곡선, 표면 질감이 주변 치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환자분의 자연 치아는 색이 단순히 하얗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위보다 미세한 색 차이와 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너무 하얗게 만들거나 너무 반듯하게 만들면 오히려 티가 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보호자분도 최대한 본인 치아 색깔대로 자연스럽게 맞춰달라고 하셨고 치료 방향도 그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방문 영상에서도 치료한 부위가 과하게 도드라지지 않고 전체 치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니가 예쁘게 회복되었다고 해서 바로 평소처럼 앞니로 단단한 음식을 끊어 먹으면 안 됩니다. 처음 치료 후에는 환자분께 앞니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질긴 음식을 앞니로 잡아당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앞니로 깨무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치료 직후에는 씹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초기에 음식을 먹을 때 불편감이 있어 다시 체크를 받으셨고, 그때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한 달 동안 지켜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외상으로 다친 치아는 겉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치아 신경이 나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났다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증상과 엑스레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재방문 때 잇몸 상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잇몸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BT 관리와 양치 교육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니 세라믹 조각이 잘 유지되려면 접착도 중요하고 교합도 중요하지만 주변 잇몸과 치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서 치아 신경 상태, 접착 부위, 충치 여부, 잇몸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분의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앞니가 부러졌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거나 무조건 크라운을 씌우거나 무조건 치아를 많이 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세라믹 조각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파절이 너무 깊거나 치아 신경이 이미 손상되었거나 남아있는 치아가 너무 약하거나 교합력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부러진 부분만 최소한으로 다듬고 세라믹 조각을 접착하는 방식으로도 매우 자연스럽고 보존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젊은 환자분의 앞니에서는 한번 깎은 치아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치료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케이스는 사고로 앞니가 부러졌던 20대 여성 환자분이 치아를 거의 깎지 않고 세라믹 조각을 부착한 후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치료는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건강한 치아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덮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손상시키고 오래 유지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보존적인 치료 케이스들을 통해 치아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방법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